자, 지수함수. 예,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뭐냐면 그냥 지수로 된 함수예요.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보고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결론부터 적고 갈까요? 우리가 y는 어쩌구로 보통 함수의 형태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지수의 형태로 a의 x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일단 작성을 해보고 가죠. 이게 지수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가장 기본형.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배운 거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당연한 겁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생각해 볼 거는 얘 정의역을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그 정의역을 제가 수업 때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넣을 수 있는 숫자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식에다가 지금 넣을 수 있는 숫자, 다시 x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x분의 1 이런 함수가 주어졌다 쳐봐. 이때는 내가 x자리에 아무거나를 막 넣을 수가 없죠. 하나가 걸리죠. 0.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넣을 수 있는 숫자 전부 다, 즉 얘는 0이 아닌 거라고 처리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다 넣을 수 있죠. 그죠?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치역도 봐야겠죠. 치역은 뭐냐면 내가 x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결과물이라 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a를 적당히 2쯤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2를 넣었다 치고요. x를 숫자를 키워볼게요. 뭐 1, 2, 3, 4, 5, 6, 7, 8, 9, 10 등등등 넣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마1, 마2, 마3 등등등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등등등 넣으면 뭐 2분의 1의 거듭제곱 형태들이니까 숫자들이 점점 작아지는 구조죠. 근데 적어도 절대 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y 값이 0보다 크다. 즉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y가 0보다, 다시 0보다 큰 0보다 큰 실수라고 하면은 치역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게 되겠죠. 사실 그럼 뭐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을 얘기했으면 공역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역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가장 기본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 제가 A에다가 2를 넣고 좀 한번 그림을 추정해 볼게요.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였냐면 이제 숫자를 넣을 때마다 점점 커지는 구조잖아요. 2, 4, 6, 2, 4, 6? 아니 8이죠. 2, 4, 8, 16, 31, 샬라샬라. 그러면 그림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0보다는 큰 구조죠. 그래서 이게 A가 2가 되면은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렇게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치역이 0보다 크다. 그러면 0이 될 수는 없다잖아요. 근데 0에 굉장히 뭐 해줘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 100억쯤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00억이니까 2분의 1을 100억 승한 거라서 굉장히 작은, 하지만 0보단 큰. 즉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처음 봤던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붙죠. 붙지만 만나진 않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도 의식해 주셔야 돼요. y는 0이 되겠죠. 또 특별한 순간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죠. A에다가 내가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이 결과물이 전부 다 1이 나오는 방법이 있죠. x에 0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x에다 0을 넣으면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그거랑 무관하게 항상 1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점이라고 할게요. 정점 뭐냐면 정해진 점이에요. 그러니까 a 값과 무관하게, a와 무관하게 정점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0,1입니다.
그죠? 요 정도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붙여서 가봅시다. 지금은 제가 a가 2일 때의 지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a가 3이라고 해볼까요? 대략 요 정도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얘보다는 더 빨리 커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선 더 빨리 작아지겠죠. 맞아요? 이 느낌을 잘 기억해. 3이 되든 4가 되든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이쪽 부분에서는 2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할 것이고 이쪽은 더 빠르게 작아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무조건 다 뭐 해야 돼요? 위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조금 일반화를 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a의 값을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왜 1보다 크다라고 했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1보다 큰 숫자를 거듭 제곱할 때랑 1보다 작은 숫자를 거듭 제곱할 때는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2의 x랑 2분의 1의 x를 예시로 잡아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x를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는 구조지만 얘는 작아지는 구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전환이 되는 순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네모 박스가 1보다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에 대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1.1이야. 1.1을 100번 정도 넣으면 어쨌거나 엄청 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둘의 크기, 그런 크기 중에서도 1보다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의 그림도 제가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근데 하나만 더 붙일까요? 1보다 크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하나 더 붙어야 되죠. 0보다 크다도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지수에서 지수 법칙에서 막 실수로 확장을 하면 그 a라고 하는 친구를 원래부터 양수로 생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1보다 작을 때라고 해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함수가 가지 않을까라고 그려주면 충분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얘가 있겠죠. 키우면 키울수록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뭐 2분의 1의 x에다가 x자리 100점 넣으면 엄청 작은 숫자가 등장하니까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얘도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a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그림이 뭐해요? x가 커질 때 y가 증가하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가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x를 키우면 y가 커지는 게 증가함수예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예요. 왜요? x를 키우면 y가 뭐 해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보고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으로는 느낌이 바로 오시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림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수식으로도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수식으로 증가함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가, 또는 감소함수라고 함을 나타내는 수식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그림일 뿐이니까. 이렇게 해보죠. 증가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두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합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x2가 더 크도록 그림을 그렸죠. 제가 이 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를 시킬 건데 이 관계가 유지되도록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두 점을 잡을 거야. x1이라고 하는 포인트랑 x2라고 하는 포인트랑 단 x2를 x1보단 크다고 할게.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뭐 여기 어딘가 자유롭게 다니고 얘도 어딘가 자유롭게 다니겠지만 그때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볼게.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뒤에 게 더 커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얘이면 이 그림이 없어도 너는 증가함수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어리자면 당연히 이거 안 주고 밑에 말만 줘.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라는 말이 주어지면 이걸 보고 나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반대겠죠.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 여기를 x1이라고 할게. 얘를 x2라고 할게. 그러면 x1보다 x2가 큰 순간에 대해서 지금 함수값 f의 x1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 하다고 해야 돼? 더 크다고 해야 돼. x2를 넣었을 때보다. 그래서 그림이 없어도 이것만 보고도 아 이게 감소하는 걸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림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주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의입니다. 증가함수의 정의고요. 얘는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죠.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과 어떤 함수가 감소를 한다는 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게 되냐면 1대1 함수라는 걸 알려줘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증가를 해. 그럼 내가 x 하나 넣을 때 y 하나, x 하나 넣을 때 y 하나가 나오잖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차함수 생각해봐.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죠. 물론 내가 반 잘라서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감소합니다. 그건 맞지.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죠. 1대1 함수도 아니죠. 그래서 이 증가라는 말과 감소하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1대1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근데 야,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뭘 좀 구별해야 되냐면 1대1 함수라는 거랑 생각 잘해야 된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잖아.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 잘 생각해봐. 이건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이 둘의 포함 관계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누가 더 커? 함수가 더 커. 함수가 더 큰 거야.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예전에 우리 수업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인데요. 자, 1대1 함수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낸다 치면 대략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맹 이런 거 아니야? 맞잖아. 얘는 이렇게 할까? 자, 봐봐. 그럼 얘랑 뭐가 다른 거야? 그림 상황에서?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든 1대1 대응이라고 하든 우리가 그림으로 관찰했을 땐 차이가 안 느껴져. 몰라. 아무 차이를 나도 몰라. 그림만 봐서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아까 이 얘기 안 하고 왔거든. 정역하고 치역을 얘기를 했는데 공역을 얘기 안 했잖아. 공역은 보통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 아마 예전 프린트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약간 이런 거야. 꼭 실수 전체여야만 하냐?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야.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야. 문제를 만든 사람 마음대로 공역은 세팅을 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해도 맞고요. 공역을 얘라고 해도 맞아요.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야 항상. 왜냐하면 분명히 이 둘은 우리가 다르다고 배웠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크래프로 확인해 보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 체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공역은 그냥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 세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애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공역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공역을 내가 실수 전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잖아. 그러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죠. 얘 조금 어려운 얘기야. 잘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내가 공역을 뭐야? 잠깐만, 나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잠깐만, 다시 3초만.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할게. 그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1대1 함수지.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공역을 얘랑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얘지. 차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근데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문제집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뭐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있다라고 해. 그리고 로그함수가 실제로 지수함수의 역함수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었어야 되잖아. 그니까 이 지수함수에서 다룰 때는 공역을 얘랑 같다라고 그냥 보통 해. 꼭 실수 전체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물고 늘어져서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아. 근데 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본 것 뿐이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지수함수에서는 공역을 그냥 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실수 전체를 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걸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라고 했겠죠. 얘라고 했겠지만 불편한 부분을 한번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장수 마음대로라니까요. 공역은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렸고, 자 그럼 결국 뭐냐? 이제 결론은 이거야. 내 주장은 뭐냐면 그냥 1대1 대응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치역과 공역을 그냥 내 맘대로 갖게 두겠다라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나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의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증가함수이기도 하고 감소함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들로 인해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다 세트예요. 됐죠? 됐죠? 좀 어려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 틀을 배웠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시키고 뭐 샬라샬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잖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A가 1보다 클 것이냐 또는 0과 1 사이에 있을 것이냐야. 만약에 문제에서 얘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어. 그럼 나는 내가 나누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지수함수 문제를 읽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조건 얘가 1보다 클까 0과 1 사이일까를 의심하면서 문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가 가장 우선이야. 가장 우선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죠. 점근선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 이 정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점의 느낌을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y는 2의 x나 y는 3의 x나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죠.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반드시 교점이 있다는 얘기죠. 0,1 왜냐면 0 넣으면 1 나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랑 정점이라는 것까지는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문제에서 물으면 1번 여기 2번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수함수 문제를 그냥 풀기 싫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평행이동을 시켜보죠.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한 방에 할게요. 이거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떤 y는 fx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결과물은 뭐가 나와요? y는 f의 x-m이죠. 그 다음에 이제 y-n이라고 쓰셔도 되고 보통 이제 플러스 n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위에 있는 이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바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y는 2의 x 빼기 m에다가 더하기 n의 구조가 될 거란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2x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있었다 치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던 점 하나를 찍어가다가 내가 m만큼 뭐 그다음에 이렇게 몇 쯤으로 할까요? 몇 쯤으로 n만큼 올렸다 치면 아마 지수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기를 대략 얘를 이 통째로 조금 가져와서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옮겨질 거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지수함수잖아요. 점근선 생각해 봐야죠. 정점도 생각해 봐야죠. 점근선 어떻게 구할까요? 뭐예요? y는 n이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좋아요. 내가 평행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같이 세트로 같이 이사를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흰색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점근선까지 같이 잡고 끌어가는 거야. 그럼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점근선이 y는 0이었지만 이 평행 이동에 영향을 받으면 x축 평행 이동 아무 의미 없을 것이고 얘만 영향을 받으면 되니까 위로만 n만큼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근선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y는 n이겠죠. 그러면 정점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0을 넣어요? 지금 여기서 0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m 넣으면 되죠.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기본 형태가 얘였잖아. 그러면 정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여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였잖아. 여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넣으면 걔 정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잘 넣으면 되잖아. m이네 m. 그럼 m 넣으면 이게 0이니까 1 더하기 n이잖아. 그러면 정점을 내가 쓰기를 뭐라고 써주면 될 것 같냐면 이 정점의 포인트는 내가 m을 대입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써주면 좋겠죠. 이거 할 수 있으면 평이동 다 한 거야. 끝이야. 끝이야. 대칭이동.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카메라에 내가 나올까? 나오니? 칠판은 나와? 내 손 나와? 여기 그냥 하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이동 할게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크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물론 y는 x 대칭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세 가지만 할게요. 자, 그럼 원래 형태 하나만 가져오죠. 얘로 가져올게요. y는 2x. 그럼 y는 2x를 내가 여기 좌표 평면에다가 좀 잘 이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쯤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게 y는 2x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맨 처음에 뭘 해볼 거냐면 x축 대칭을 먼저 시켜보죠. x축이 뭐냐면 얘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그림이 어디로 갈 것 같냐면은 아래로 그대로 접어서 내려주면 되니까 대충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만 고민해주면 되거든요. 모든 y 값들이 음수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의 y 값을 음수로 바꿔주면 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고 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x죠.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예요. 얘는 뭘 해준 거라고? x축 대칭 시킨 거야.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된 거야.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 해보죠. y축 대칭은 뭐냐면 이 흰색을 갖다가 이 친구를 이렇게 엎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1로 가고 여기가 1로 가는지라 이게 대충 이 정도쯤 된단 말이야. 오씨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뭘 한 거냐면 이 친구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기 있던 x 값이 여기로 와서 찍히게 되잖아. 그러면 x의 부호만 바뀐 거잖아.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치면 되고 그럼 여기에 적혀야 될 식은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게 바로 y축 대칭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된 거죠. 이제 하나 남았죠.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나 원점 대칭 시킬게. 원점 대칭은 뭐야?
여기 있던 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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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겠지. 됐지? 아니, 잘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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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잖아.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혹시 원점 대칭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요, X축으로 대칭시키고 Y축으로 대칭시키면 그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 대칭을 2번 시키면 이제 회전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이 원점 대칭 시킨 거고, 원점 대칭은 뭐냐면 나 얘도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잖아요.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생략.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나. 그러면 나는 뭐까지 한 거야? 대칭이동까지 다 했고 평행이동 했고 뭐 다 했어. 다 했는데 하나만 그 보면 그 오른쪽 귀퉁이의 맨 아래 보면 뭐 별 있고 세모 있고 그러잖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 써져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거의 형태에서 세모만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y는 ax꼴의 함수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 y는 2x가 있었어. 근데 나는 y는 2에 x 빼기 1 더하기 2. 이 둘은 평행이동된 관계임을 내가 확실히 알죠. 확실하지? 이거 확실해? 자, 그럼 이제 안 확실할 것 같은 거를 내가 적어줄게.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었나? 그럼 내가 재밌는 거 하나만 밑에 더 적어줄게. 위에 적어봅시다. 4 곱하기 2의 x라고 할게. 얘는 평행이동이야? 맞지? 얘는 평행이동이지. 왜? 4를 내가 위로 얹어버리면 2의 x 플러스 2잖아. 그지? 얘는 2의 x 플러스 2니까 평행이동 맞아. 그럼 얘는? 그럼 나 하나 밑에 더 적어볼게. 2 곱하기 2의 x는 어때? 얘 맞지? 평행이동 맞지? 얘도 맞지? 얘도 이론상 맞아야 되지? 말해야 될 것 같...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 맞아. 굉장히 신박하네요. 맞아.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얘도 돼야죠. 사이에 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게, 얘를 바꿔주면 뭐라고? 2의 x 플러스 2잖아. 얘를 바꿔주면 왜 이렇게 웃기지? x 플러스 1이잖아. 야, 그러면 얘도 2의 x 플러스 어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합리적이야? 로그를 바뀌어요. 맞아. 맞는 말이야.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니까 얘는 그 사이 어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왜냐면 여기 써져 있는 3이 얘랑 얘 사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해결법이 있죠. 여기 있는 3을 로그로 바꿔주면 되죠. 우리가 처음에 로그를 왜 만들었다라고 했냐면 이제 2의 제곱이 4야. 2의 세제곱이 8이야. 근데 이제 4랑 8 사이에는 7도 있다니까? 6도 있고. 난 그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2의 어적으로. 기억나? 그러니까 2의 어적으로 7을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3을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3을 이제 2를 이용해서 만들면 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만들면 돼. 3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3 로그 2의 2라고 써볼게. 얘는 3이지? 얘는 3이야? 나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면 3 아니 2 로그 2의 3이지? 됐지? 바뀌었지? 야, 그러면 3 대신에 내가 얘를 써서 붙여넣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앞에 3이 붙어 있더라도 나는 여기에 얹어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결국 이런 거 아니니? 여기에 별의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등장해도 나는 위에 얹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9가 여기 9가 왔어. 상관없지. 17이 왔어.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 별엔 뭐가 오더라도 나는 위에 얹어버려서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음수가 왔네요. 음수가 오면 오케이. 음수가 오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떤 양수가 왔을 땐 아무 상관없는 거야. 다 얹어서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음수가 왔다 쳐볼까? 그럼 음수가 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만 빼내면 되지. 그러면 걔는 이제 대칭이 일어난 거지.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을 시킨 거거나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결국에 내가 그 대칭을 시켰든 뭘 했든 간에 결국에는 잘 끼워 맞춰보면 얘랑 모양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의 종점이 뭐냐면 얘든 또는 아까 방금 성적 말한 것처럼 뭐 y는 마이너스 5에 2에 x 더하기 3이라고 하든 다 얘랑 모양이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돌리든 뭐 하든 내가 얘를 우그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세모만 바뀌지 않는다면이잖아. 그럼 세모는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세모를 바꿔볼게. 자, 그러면은 세모를 바꿔보면 y는 2에 2x 빼기 2 더하기 1로 할까요? 세모를 바꿨죠. 세모를 지금 2로 만들어준 거죠. 얘는 이제 달라요. 얘랑은 달라요. 그럼 이게 왜 다르냐? 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x만 남겨볼까요? 근데 이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로 묶어줘야 되지. 그럼 묶어주면 여기가 뭐가 돼? y는 4의 x 빼기 1 더하기 1이 되지. 이러면 확실히 다르지. 왜? 얘는 내가 x에 하나 숫자를 넣을 때마다 2씩 2배씩 커지는 구조지만 얘는 4배씩 커지는 구조잖아. 이젠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x 앞에 개수가 바뀌게 되면 그건 이제 모양이 깨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세모만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이 친구는 A의 세모 X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모 X, 여기도 세모 X니까 그래서 얘랑은 모양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세모가 2인데 여긴 3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둘 다 2다. 상관없다고. 같다고. 오케이? 이 느낌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야, 히터 좀 꺼줘. 야, 서서 자지 마. 히터 좀 꺼줘. 서서 자고 있어. 불쌍하게. 자, 좀만 지우고 갈까요? 아니야. 문제를 좀 풉시다. 센으로 갑시다. 센으로 가서 289, 292, 295 풀어보세요. (289) (292) (295)
다 하신 분은 290번도 해보세요. (295번이) 잘 풀렸으면 그래도 지금 한 이야기를 다 잘 이해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y는 x에서 만나요? 만나야 할까요? 왜 만나야 하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는 지수함수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지수함수는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여기 3개 풀고 4개 풀고 일단 풉시다. 빠르게 해볼게요. 289번 함수 fx는 ax에 대해서 fe가 9분의 1이다. 그러면 a 값을 줘버렸나요? 줘버렸죠? a 제곱이 9분의 1이란 얘기니까 a는 3분의 1이죠. 그럼 a가 3분의 1이니까 나는 그림을 뭘 그려주시면 돼요? 대충 그냥 감소하고 있는 거 쓱 그려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 f의 마이너스 4를 구해달래요. 잘 하시고요. 니은 잘 하시고요. 디귿 점근선. 점근선이 바로 뭐야? 얘잖아 얘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게 y는 0일 거 아니야? 잘 됐죠? 그 다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냐? 아니죠. 왜?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몰라. 답은 알아서 봐. 파이팅. 그 다음 292번 292번을 보니까 y는 4의 2x가 주어졌잖아요. y는 4의 2x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는 보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군요. 이대로 합시다. 자, y는 2의 x가 있네요. 자, 그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4의 2에다가 x 빼기 m에다가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전개한 게 뒤에 있는 거랑 똑같다. 잘 하시면 되겠네요. 화이팅! 다음 295번 9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그러면 나는 뭘 해줘야 돼? y는 9의 x랑 끼어 맞을 수 있는지를 잘 보면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a에다가 여기 붙어있는 개수만 조절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을 거라 했지. 맞지?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뭐만 보면 돼? 9의 어쩌고인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기억을 한번 봐봐. 기억은 아까 얘기한 거랑 약간 다르네? 정말 다를까? 다르지 않겠지? 왜? 얘는 9의 마이너스 x니까 그냥 여긴 대칭이동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기억 당연히 맞고요. 니은은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y는 3의 2x 더하기 1인데 나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으니까 9의 x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잘 될 거죠. 디귿 얘는 당연히 틀렸죠. 왜? 나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하나를 키울 때마다 9씩 늘어나지만 디귿에 있는 애는 하나 키울 때마다 3씩 늘어나죠. 정확히는 3배씩이라고 하는 게 맞죠. 리을도 뭐 하시면 돼요? 리을도 9의 x는 있는 상태니까 잘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y는 뭐 7의 9의 x 이렇게 주어줘도 얘는 평행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7을 뭐로 보면 돼? 7이라고 하는 것을 7 로그 9의 9라고 본 다음에 얘를 자리를 바꿔서 9 로그 9의 7이라고 처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도 같겠죠. 그다음 290번 얘는 뭐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뒤에 f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쉬었다 하죠. 12분에 시작할게.